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질문에 준비한 어떤 답변은 다이버인데 앞으로 몸을 숙일 때 가슴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박사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몸을 가끔 앞으로 숙이면, 특히 다이빙 할 때 장비를 착용하느라 이렇게 숙인 상태로 있으면 가슴에 묵직하게 통증이 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다이빙을 계속 해도 될까요? 만 52세 남자고 술을 가끔 포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과연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이 이 가슴의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실제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저는 조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꼭 다이빙이 아니라도 숙일 때 좀 가슴이 불편해지는 경우는 대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의학 잡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소위 하트번이라고 하는데요, 속쓰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좀 질환 좋은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협심증이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가슴에 통증을 느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이빙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앉았다 섰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슴 근육 쪽에도 저는 근육통으로 인한 통증도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속쓰림이 결국은 저희들이 위식도 역류증이라는 게 있으면요, 위액이 역류할 때 식도 쪽으로 올라오고 하면 이 먼지 가슴뼈, 흉골 뒤쪽으로, 그 다음에 목구멍, 그 다음에 목 전체 등에 이렇게 뭔가 버닝, 타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이면 좀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약을 먹는데 사실은 이 역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히 어떤 음식물들, 술, 커피, 특히 이런 것들을 저녁 식사 이후에 드시면 얘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많은 산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임신 때도 이게 잘 옵니다. 그 다음에 식도가 위와 만나는 그곳에 어떤 관약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해지면 위산이나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치료는 라이프 스타일 혹은 이팅 스타일, 이 병이 있는 분들은 병원 가면 굉장히 많은 어떤 조언을 듣는데, 그 중에서 저녁 시간에 먹지 마라, 특히 술, 커피 이런 게 식도 역류 질환을 잘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 먹고 있는 약 중에서 특히 이 위산 조절하는 약을 잘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특히 위식도 역류 질환을 잘 일으키는 것 같은 음식이 있으면 그거 피하시면 됩니다. 술도 이 질문 주신 분처럼 포금을 하지 마시고 좀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 패턴을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요, 사실은 상체를 약간 위로 해서 이렇게 수면을 취하면 역류가 좀 나아집니다. 담배가 관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너무 꽉 조이면 요즘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헬스클럽 가보면 온몸을 그 타이트하게 조아주는 옷을 입고 열심히 스쿼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도 역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체중 잘 유지하셔야 되고요. 한 번 식사할 때 너무 이렇게 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식을 한다는 것은 뭐 몇 가지 그 몸에 안 좋은 게 많이 있죠. 뭐 체중이 많아지니까 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물이 위에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위산이 분비가 되고, 위산이 많아지면 또 당연히 역류되는 위산의 양도 많아지겠습니다. 음식은 가급적이면 지방분이 적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높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신다면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이나 약물 중에 특히 소염 진통제, 항생제, 수면제, 그 다음에 고혈압 약 같은 것 중에 특히 이 속쓰림을 약에 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만성적으로 그 먹고 있다면 그 약물들이 내한테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대부분 다 알아서 이거를 해결합니다. 야식, 밤에 음식 드시는 거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바로 눕는 거 혹은 누워서 식사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해롭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술이 해롭습니다. 치료약물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톤 펌프를 방해하는 PPI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뭐 넥슘도 우리나라에 많이 팔리고요. 이런 수많은 약 중에서 의사가 선호하는 약을 보통 처방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 약을 먹고는 씻은 듯이 좋아졌다면서 저더러 명이라고 칭찬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명의가 아니고 명약입니다. 폐색전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이코노미 클래스, 특히 좁은 곳에 앉아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갈 때 10시간 넘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 혈액순환이 마뜩찮아지면서 하지 정맥에 피가 응고되는 어떤 그런 게 고여서 이것이 혈류를 따라서 심장으로 돌아왔다가 심장으로 오면 바로 폐로 가죠. 이런 식의 어떤 정맥, 실제로 이름은 폐에서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가는 거는 동맥이라고 합니다. 폐로 가는 동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정맥피가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막히면 이게 이 폐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동맥혈이 막혀서 오는 혈관색전증하고는 이거는 질이 좀 다릅니다. 동맥이 막혔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마비가 오든지 뭐 괴사가 오든지 이렇게 하지만, 정맥이 막힌 경우는 서서히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폐색전증은 사실은 다이버분들도 꽤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오고요, 사람이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가 부분적으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침을 하고 식사를 하거나 혹은 몸을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객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호흡 곤란이 올 거고요.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폐에서 혈액이 잘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많이 머금는 깨끗한 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술, 손톱 이런 데 이렇게 창백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한 경우는 사람이 위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혈중에 산소가 뚝 떨어지게 될 거고요. 폐가 영구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장기, 뭐 심장 이런 데 부담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혈액응고 방지제도 쓸 거고요. 혈전을 용해하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카테타 같은 걸로 통과시키는 그런 시술도 있습니다. 협심증이죠. 이건 뭐 제가 아마 다른 영상으로 협심증과 다이빙이라는 제목으로 올릴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 집안에도 이 협심증이 내력이 있어서 제가 이놈 때문에 신경 쓰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통이죠. 뭐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몸이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활동을 할 때는 그 환경과 관계되는 근육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부분이 본인들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미연에 그 방지 혹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가슴에 통증이 온다는 다이버 분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특히 이 속쓰림, 위식도 역류 질환과 폐색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내용은 폐색전을 일으키는 것은 하지, 다리 이런 데서 정맥에서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측 심방으로 가서 심실로 가서 폐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이것은 이름은 동맥이지만 실제로는 정맥혈전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다이버 분들에게 굉장히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PFO라는 병이 있을 때 가끔 이 혈전이 우측 심방에서 좌측 심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뇌, 다른 척추 이런 데 가는 동맥으로 바로 가서 색전을 일으켜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 분들은 제가 수도 없이 강조드리지만 PFO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시기 바라고, 이런 병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식사도 좀 건강한 식사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